손님, 실례지만 냄새가 너무 심하시네요. 죄송하지만 여부를 좀 가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손님, 손주 돌잔치 하러 간 호텔에서 냄새 난다. 당장 나가라 소리를 들은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전화 한 통 걸었더니 10분 만에 그 호텔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남대문 시장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에서 박옥순 할머니는 새벽부터 준비한 김치를 플라스틱 통에 담고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거칠어진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옆 가게 젊은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준호 돌잔치 장소 알아보러 가야 하는데.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며느리마저 재혼으로 떠난 뒤 할머니는 홀로 손자 준호를 키워왔습니다. 그 준호가 이제 30이 되어 처사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세종 호텔 연회장이라는 데가 제일 좋다더라고. 거기 가보려고.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박옥순 할머니는 세종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입어온 남색 점퍼와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아침 장사를 하느라 옷에서는 김치와 젓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로비를 지나 할머니는 연애 예약 상담실이라고 적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8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민지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차림새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기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증손주 돌잔치를 여기서 하고 싶은디요. 날짜 좀 알아보고 싶어서. 김민지 과장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혹시 예약금 준비하고 오셨어요? 예약금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디예요? 기본 300만 원부터입니다. 계절이나 주말이면 더 올라가고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바로. 잠깐만요. 김민지 과장이 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르신. 여기는 아무나 예약하는 곳이 아니에요. 한 테이블당 식대만 30만 원씩인데 제대로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는 것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우리 손주가 첫 아들이라서요.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시면 주변에 동사무소 같은 데 알아보세요. 거기도 요즘은 돌잔치 많이 해요. 김민지 과장은 이미 다음 고객 예약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래도 말이요. 할머니가 다시 말을 꺼내려 하자 냉랭한 김민지 과장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저희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여기는 어르신 같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솔직히 옷에서 냄새도 나고요. 다른 고객들한테 실례잖아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냄새요? 할머니는 자신의 옷소매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침에 장사를 하고 와서. 그래도 손주 돌잔치라는 게.
어르신, 제발이요. 저도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보안 부를 겁니다. 김민지 과장이 내선 전화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아진 어깨로 몸을 돌렸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서며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 화단 벤치에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할머니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손주 첫 돌잔치인데 제대로 해주고 싶었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의 낡은 가죽 가방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뒤적여 비닐봉지에 쌓인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비서실 차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3시 이사회 참석하시는 거 맞으시죠? 차량 보내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생겼어. 할머니는 다시 세종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눈물 대신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야, 나 지금 세종 호텔 앞인데. 법무팀 팀장한테 연락해서 이 건물 지분 현황 당장 확인해봐.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 중에 여기 납품하는 데 있나 확인하고. 네. 회장님 무슨. 묻지 말고 10분 안에 보고해.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온 김민지 과장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이상한 할머니 하나 왔다 갔어. 돌잔치 한다고 세종 호텔을 찾다니. 현실 파악 좀 하지. 누구? 아까 나가던 그 할머니? 응. 옷에서 김치 냄새 진동하던데? 여기 브랜드 이미지 생각 안 해?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거절했지. 잘했네. 우리 같은 프리미엄 호텔은 고객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 김민지 과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음 예약 고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내쫓은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10분 뒤 이 호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벤치에 앉아있던 박옥순 할머니의 폴더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차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세종 호텔은 한성 계열 건물인데 저희 옥순 유통이 지분 18%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식자재는 저희 자회사 신선식품에서 70% 납품 중이고요. 린넨과 침구류는 저희가 지분 투자한 K텍스타일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신선식품 사장한테 연락해. 오늘 당장 세종 호텔 납품 중단이라고. 그리고 K텍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네. 회장님, 그럼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은 우리가 다 물어주면 되지. 당장 실행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놈들한테
밥 먹일 필요 없어.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5분 세종호텔 연회 예약 상담실에서 김민지 과장은 다음 고객 상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선 전화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 지금 당장 총지배인실로 올라와. 연회팀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네, 무슨, 설명은 나중에, 당장? 김민지 과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총지배인실 앞에는 이미 연회팀장과 식음료 이사, 그리고 총지배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민지 과장이 물었습니다. 방금 신선식품에서 전화 왔어. 총지배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자로 우리 호텔 식자재 납품 전면 중단한답니다. 네, 그게 무슨, 이유도 안 말해줘. 본사 지시라고만 하고, 위약금도 자기들이 다 물겠다고. 식음료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선식품이면 우리 식자재의 70%를 담당하는 김민지 과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연회팀장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K텍스타일에서도 방금 문자 왔어. 린넨이랑 침구류 공급 중단이래. 역시 위약금은 자기들이 다 물겠다고. 이게 대체 무슨... 그리고 이거... 총지배인이 방금 받은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옥순 유통법무팀에서 왔어. 이사회 소집 통보야. 안건은 세종호텔 지분 매각건. 사무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옥순 유통이요? 그 박옥순 회장의 김민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주 중 하나지. 18%나 갖고 있어. 바로 그때 총지배인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성그룹 회장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총지배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세종호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옥순 유통에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함 소리에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호텔 총지배인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회팀, 식음료팀, 객실팀, 그리고 영업팀 팀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거 누구한테도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총지배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누가 연회 예약 상담을 하러 왔었나요? 특이한 고객 없었어요? 팀장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회팀은 저희는 오전에 상담 고객이 3팀 있었는데요. 연회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일전자 부장님 하객 100명 웨딩 상담, 하늘건설 이사님 자녀 돌잔치 상담, 그리고 연회팀장의 시선이 김민지 과장에게 향했습니다. 민지 씨, 너 오전에 다른 상담 없었어? 김민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한 분 더 오셨는데 누구? 할머니 한 분이 증손주 돌잔치 상담하러 오셨는데 저희 호텔 예산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총지배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차림이 너무...
김민지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옷차림이 어땠는데? 낡은 점퍼에 시장 같은 데서 장사하시는 분처럼. 순간 총지배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나이가 얼마나 돼 보였어요? 70 넘어 보였는데요. 김민지 과장.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저기 예산 얘기하고 다른 곳 알아보시라고. 그게 다예요? 연애팀장이 다그쳤습니다. 김민지 과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다른 고객들한테 실례라고. 뭐라고? 총지배인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게 고객한테 할 소리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김치 냄새가. 그 할머니가 혹시 가방 들고 있었어요? 식음료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낡은 가죽 가방. 그 가방에서 전화 꺼냈어요? 네. 나가시면서 전화 받으시던데.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총지배인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총지배인님, 저 인사팀장입니다. 방금 세무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특별 세무조사 나온답니다. 뭐?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 소방 점검 나온답니다. 이게 대체.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식품위생 특별 점검 나온다고. 전화를 끄는 총지배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누군가 우리를 타깃으로 삼은 거야. 오후 12시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있는 김민지 과장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너 혹시 그 할머니 얼굴 기억나? 왜? 방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박옥순 회장님 사진. 동료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경제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시장 아줌마에서 유통여제로 박옥순 옥순그룹 명예회장의 50년. 기사 옆 사진 속 할머니는 비록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저분이. 김민지 과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오전에 내가 내쫓은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총지배인실에서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김민지 과장, 당장 올라오세요. 인터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민지 과장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총지배인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총지배인과 연애팀장 그리고 인사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지 과장, 총지배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오전에 내쫓은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옥순그룹 박옥순 명예회장이에요. 우리 호텔 주주이자 우리에게 식자재 납품하는 회사 오너예요. 그리고 총지배인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분이죠. 서류들이 김민지 과장의 발 앞에 흩어졌습니다. 당장 사표 쓰세요. 총지배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한 번? 당신 때문에 지금 이 호텔이 망하게 생겼어요. 식자재 끊기고, 린넨 끊기고, 지분 매각 당하고,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김민지 과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다해요? 고객이 어떤 옷을 입고 왔든 어떤 냄새가 나든 그게 무시할 이유가 돼요? 연애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은 고객이에요. 그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이 호텔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사팀장이 사표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쓰고 나가세요. 아니면 해고 처리할 겁니다. 김민지 과장의 손이 떨리며 펜을 집었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회장실. 박옥순 명예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차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세종호텔 총지배인이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안 만나. 할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 회장한테도 전화 왔습니다. 지분 매각권 재고해달라고. 관심 없어. 그냥 진행해. 알겠습니다. 차장이 물러가려 하자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야, 차장. 네, 회장님.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겠나? 차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시를 당하셔서 화가 나신 걸로. 아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깟 무시쯤이야 평생 당하고 살았지. 지금도 시장 가면 사람들이 날 그냥 반찬 파는 할머니로 보더라고. 그럼 그 여자 눈빛이 문제였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옷으로 보고 냄새로 보고 돈으로 보더라고. 사람 자체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런 눈빛으로 내 손주를 대했을 거 아니가. 그게 참을 수 없었어. 차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무시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내가 뭘 이뤘다고.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1968년 서울 남대문 시장. 22살의 박옥수는 시어머니와 함께 좁은 골목에서 김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고 시어머니는 몸이 약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손님이 김치 한 포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100원입니다. 어머, 비싸네. 옆집은 80원인데? 저희 김치는 국산 재료만 쓰고 젓갈도 직접 담근 걸로. 아이고, 그런 건 나한테 상관없어요. 싸게 해줘요. 그럼 90원에 드릴게요. 젊은 옥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싸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10원이 모자란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순아. 시어머니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사는 사람 마음을 사는 거란다. 오늘 그 손님 내일도 올 게다. 싸게 해줬으니까. 하지만 어머니, 이러다간 본전도 못 건지는데.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를 귀하게 대해주는 데를 기억하거든. 비록 지금은 10원 손해지만 나중엔 100원, 1000원이 되어 돌아올 게다. 시어머니의 말대로였습니다. 그 손님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이웃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김치가 제일 맛있어. 그리고 아주머니가 참 친절하시거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1975년 옥순의 가게는 이제 시장 안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 아들 준석이와 7살 딸 미숙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어린 준석이가 울먹였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날 큰 식당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식당에 김치 대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100포기 정도. 100포기요?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맛이 늘 똑같아야 해요. 한 번이라도 맛이 바뀌면 거래 끝이에요. 옥수는 밤을 새워 김치를 담갔습니다. 맛이 늘 똑같으려면 재료의 비율, 숙성 온도, 시간까지 모든 게 똑같아야 했습니다. 작은 공책에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석 달 뒤 그 식당 주인은 다시 왔습니다. 아주머니, 이번엔 월 200포기 가능해요? 우리 체인점이 하나 더 생겨서. 그렇게 주문이 늘었습니다. 1982년 옥수는 이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15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옥수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직접 골랐습니다. 사장님, 이제 직원들한테 맡기시지 그러세요.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재료가 나빠지면 맛이 변하고 맛이 변하면 고객이 떠나거든. 어느 날 큰 백화점 식품부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백화점에 입점하시죠. 조건은 좋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아직 준비가. 뭐가 부족하세요? 맛도 좋고 위생도 완벽하던데요. 제품은 괜찮은데 제가 부족해요. 옥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요. 계약서도 제대로 못 읽고 세금 계산도 서툴러요. 큰 거래를 하려면 제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담당자는 옥순의 솔직함에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그런 사장님이라면 더 믿을 수 있겠네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옥수는 그날부터 야간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낮에는 공장을 돌보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서 글을 배웠습니다. 1990년 옥순 식품은 이제 대형마트 5곳에 납품하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신입 직원이 실수로 재료를 잘못 주문했습니다. 10,000원어치 손해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젊은 직원이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옥수는 직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나도 처음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대신 다음부턴 주문서를 2번 확인하렴.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우리는 식구잖아. 그 직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는 옥순 식품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2010년 옥순 식품은 옥순 유통으로 이름을 바꾸고 식자재 유통의 선두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업주 박옥순 회장은 여전히 매주 시장을 돌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은퇴하시죠. 충분히 하셨어요. 임원들이 권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내가 시장에 나가야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거든. 어느 날
옥수는 시장에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아기를 업고 김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5,000원이요. 아, 비싸시죠? 그럼 4,500원에. 아니, 5,000원 줄게요. 그리고 옥수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식자재 납품받는 식당들 명단이에요. 여기 전화해서 내 이름 대고 김치 납품하고 싶다고 해봐요. 맛 보장만 되면 기회 줄 거예요. 저 정말요? 젊은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나도 예전에 당신처럼 시장에서 시작했거든. 기회는 돌고 도는 거야. 현재 회장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야. 할머니가 차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봤어야 했어. 옷이나 냄새가 아니라 내 손주 돌잔치를 준비하러 온 할머니의 마음을 봤어야 했다고. 회장님, 근데 그 여자 눈에는 돈밖에 안 보였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행사를 할 수 없지. 바로 그때 비서실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세종호텔 총지배인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시간째. 그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5분 뒤 총지배인이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총지배인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직원의 무례함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해고 조치했고 그 직원 지금 어떻게 됐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하긴 하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분 매각만은. 총지배인. 할머니가 총지배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호텔 몇 년 됐나? 15년입니다. 그동안 고객들한테 어떻게 대했소? 총지배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 호텔 전체의 문화가 그랬을 거야. 돈 많은 사람은 왕처럼 모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당신네 호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봐. 청소 아줌마들, 주방 보조, 경비 아저씨들. 그분들한테 얼마나 잘 대하고 있나? 총지배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옷이 좋든 낙든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회장님, 이번 일로 당신네 호텔이 배웠으면 좋겠어. 그게 내 바람이야. 제사장 2번째 방문. 총지배인이 회장실을 나간 뒤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지분 매각은? 일단 보류해.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디 신선식품이랑 K텍스타일 납품 중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한 달 정도. 네. 그럼 호텔이 망하진 않아. 다른 업체 찾으면 되지. 다만 비용이 더 들고 품질 관리가 힘들어질 거야. 그걸 경험해 봐야 해. 알겠습니다. 차장이 물러가려 하자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야, 근디주노 돌잔치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
회장님 댁 정원에서 하시면 어떠세요? 넓기도 하고. 아니야. 손주 친구들이랑 동네 사람들도 다 초대하고 싶은디 우리 집은 너무 외지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냥 시장 앞 마을회관에서 할까? 거기가 제일 정이 있고 좋더라고. 일주일 뒤 세종호텔. 총지배인은 긴급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로비 직원부터 주방 보조까지 모든 직원이 대연회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총지배인이 단상에 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호텔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식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원가가 30% 상승했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찾았지만 품질은 예전만 못합니다. 이미 여러 고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볼 기회 말입니다. 총지배인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객을 차별해 왔습니다. 돈 많은 고객은 최고로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소홀히 했습니다. 아닙니다. 총지배인님. 저희는 아닙니다. 총지배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VIP 고객이 오면 제가 직접 나가서 인사했지만 일반 고객들은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옥순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한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호텔은 변하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모든 직원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프리미엄 호텔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작은 원룸. 김민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력서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녀는 일주일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초라한 옷차림, 희미한 냄새, 그리고 자신의 차가운 말들.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다른 고객들한테 실례라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민지는 인터넷에서 박옥순 회장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일군 유통제국, 직원을 가족처럼, 업계 최저 이직률의 비결, 은퇴 후에도 매주 시장 방문, 고객의 소리 듣기 위해. 기사를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할머니는 손주 돌잔치를 준비하러 오신 거였어.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나는. 노트북을 덮은 김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게 됐을까? 2주 뒤 세종 호텔 로비. 새로운 연애 상담 데스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유리 칸막이로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낮은 테이블이 놓인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배치된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방문한 고객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
제 딸 결혼식을 여기서 하고 싶은디요. 근데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상담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남성은 놀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희 호텔은 모든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다고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30분 뒤 남성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나서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세종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 직원이 너무 친절하더라고. 우리 딸 정말 좋아하겠네. 한 달 뒤 박옥순 회장실. 회장님, 세종 호텔에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차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뭐라던? 고객 만족도가 지난달 대비 40%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재방문 고객도 크게 늘었고요. 그래. 할머니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특히 중소형 행사 예약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큰 행사만 받으려 했는데 이제는 모든 규모의 행사를 환영한다고 방침을 바꿨답니다. 좋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선식품 납품 재개해.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십니까? 호텔 측에 직접 가서 직원들 식당 좀 확인해봐. 직원들 밥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청소, 경비, 주방 보조 직원들 처우가 어떤지. 네. 손님한테 잘하려면 직원들부터 잘 대접해야지. 그게 안 되면 납품 재개 없어.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세종 호텔. 총지배인은 옥순 유통 담당자의 방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 식당과 처우를 확인하러 온다고요? 네, 그렇답니다. 인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걸 보여드리세요.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총지배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호텔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직원 식당 메뉴를 개선하고 휴게 공간을 새로 만들고 야간 근무 수당을 인상했습니다. 담당자는 꼼꼼하게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변화하신 이유가 단순히 납품 재개 때문은 아니시죠? 총지배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의 소중함을. 이틀 뒤 옥순 유통은 세종 호텔에 정식으로 납품 재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총지배인은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 직원 식당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청소 아줌마와 주방 보조가 로비 매니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한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람 대접받는 날이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젊은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시각,
남대문 시장. 박옥순 할머니는 손주 준호와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돌잔치 정말 마을회관에서 해도 돼요? 그럼 왜 안 되노? 거기가 제일 좋지. 근데 호텔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까? 네, 할머니. 진짜 중요한 건 어디서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하느냐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고. 마을회관에서 하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오고. 다들 우리 증손주 돌잔치 축하해 주러 올 거야. 그게 제일 따뜻하고 좋은 거 아니겠나?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준호.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이 지는 시장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할머니는 하나하나 정겹게 대꾸했습니다. 옥순이 누나, 준호 아들 돌잔치 다음 주지? 우리 다 간다. 그래, 고마워. 근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마음만 와라. 무슨 소리여? 우리가 가족인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돌잔치 일주일 전 남대문 시장 마을회관. 박옥순 할머니는 회관 관리인 김 사장과 함께 공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누나, 여기 무대는 어떻게 꾸밀까?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해.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만 넓으면 돼. 알았어. 그럼 음식은? 내가 직접 준비하려고. 시장 상인들도 다들 한 가지씩 만들어 온다더라고. 김 사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누나 증손주 돌잔치인데 온 동네가 들썩이네. 이렇게 큰 잔치는 처음이야. 아이고, 뭐가 큰 잔치여. 그냥 이웃들이랑 기쁨 나누는 거지. 바로 그때 회관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김민지였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신가? 저, 세종호텔에서 일했던 김민지라고 합니다. 김민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회관 한쪽 벤치에 할머니와 김민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디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요? 네. 그리고 김민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돈입니다. 많지 않지만 증손주분 돌잔치 축의금으로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주는 거요? 제가 회장님께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김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에 대한 기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김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나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김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뭐하고 있나? 재취업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네요. 그럴 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와 봐.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찬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내가 50년 전에 시작한 곳이야. 네. 그때 나도 자네 나이였어.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할머니는 가게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한테 잔돈을 잘못 줬어. 1,000원을 더 받았는디 나중에 알았지. 그날 저녁 내내 잠을 못 잤어. 다음 날 아침 그 손님이 다시 왔더라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1,000원을 돌려줬지. 근데 그 손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나?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줌마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고마워요라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김민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배웠어.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는 걸. 김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자네가 여기까지 찾아온 건 용기 있는 일이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온 거니까. 할머니는 김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진짜 사과제.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머니는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어려운 거 아나? 이 돈은 자네가 새 출발하는 데 쓰렴. 아닙니다. 저는 받아.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 그게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김민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돌잔치 3일 전 세종 호텔 총지배인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옥순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쌓인 김치 한 통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지배인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텔이 많이 변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직원들을 소중히 대하고 모든 고객을 환대한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이 김치는 제가 50년 전 처음 담근 방식 그대로 만든 겁니다. 정성과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재료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호텔로 계속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박옥순 드림. 총지배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옥순 회장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직원 식당에서 함께 나눠 먹겠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을 잊지 맙시다. 돌잔치 전날 저녁, 마을회관은 준비로 한창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풍선을 붙이고 현수막을 걸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옥순이 누나, 이 떡 좀 봐. 우리 떡집에서 최고로 만들었어. 고마워. 근데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가? 괜찮어. 우리 준호 아들 돌잔치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잡채 만들어 왔어요. 저는 과일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관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세종호텔 총지배인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지만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총지배인은 커다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 호텔 전 직원들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증손주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기 옷과 장난감, 그리고 직원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쓴 축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민에게 건강하게 자라렴. 세종호텔 청소팀 1동. 할머니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 멋진 어른으로 자라렴. 프런트팀 1동.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주방팀 1동. 할머니는 카드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요. 직원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회장님, 총지배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호텔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회장님 덕분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걸 다시 떠올린 거제. 할머니는 총지배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한 것을 갖고 있어요. 다만 때때로 잊어버릴 뿐이지. 자네는 그걸 다시 찾았고, 돌잔치 당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증손주 경민의 옷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빨간 색동 저고리와 남색 바지, 그리고 작은 복주머니. 할머니, 경민이가 입을 거예요? 준호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경민이 돌잔치인디 이뻐야지. 옷을 입히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준석이도 이렇게 입혔는데.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얼마나 기뻐했을까. 할머니, 울지 마세요. 준호가 할머니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안 울어. 그냥 너무 기쁜 거야.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하나만 약속받을까? 네, 할머니.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봐라. 좋은 옷을 입었든 낡은 옷을 입었든 사람은 다 똑같이 소중한 거야.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오전 11시 마을회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주민들,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옥순 유통 직원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종호텔 총지배인과 주요 직원들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문가에서 망설이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민지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어서 와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회관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경민이가 올라갔습니다. 색동 저고리를 입은 작은 아이 앞에 여러 물건들이 놓였습니다. 돌잡이 순서였습니다. 자, 우리 경민이 뭘 잡을까? 사회자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물건들을 하나씩 쳐다보다가 마이크를 집었습니다. 오, 마이크.
말 잘하는 사람 되겠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경민이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무대 끝으로 걸어가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할미.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경민이 참 착하네. 사람들은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돌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회관 안은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세종호텔 총지배인이 감탄했습니다. 그럼요. 옥순이 누나가 직접 담근 거예요. 옆에 앉은 시장 상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50년 전통의 맛이랍니다. 총지배인은 김치를 한 점 더 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프리미엄이구나. 화려한 장식이나 비싼 재료가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담긴 것. 한쪽에서는 옥순 유통 직원들이 청소 담당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함께 앉아서 먹어본 게 언제만인지. 한 청소 직원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어때요? 우리 다 같은 사람인데. 이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직급은 다를지언정 사람의 가치는 똑같다고. 김민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모임이구나. 세종호텔에서 진행했던 화려한 웨딩과 파티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꽃 장식, 유명 셰프의 요리, 샹들리에, 아래서의 축배. 하지만 그 자리에는 지금 이 회관에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네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어서. 무슨 소리예요? 옥순이가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은 거지. 할머니는 김민지에게 음식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말랐어. 감사합니다. 김민지는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얘야. 할머니가 김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자책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다 쓰여 있더라고. 내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옥순이한테 들었어. 자네가 사과하러 왔었다며?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용기 있는 사람이야. 김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돌잔치 행사가 끝나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준호를 안고 사람들 사이를 돌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옥순 유통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다들 감동했습니다. 감동은 무슨, 그냥 같이 밥 먹은 거제. 아닙니다. 이게 진짜 회사 문화구나 싶었습니다. 직급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한 식구처럼. 상무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경영할 때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세종호텔 총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까? 가난한 시작에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일구시고 그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신 비결이 뭡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봤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회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시장 상인들, 내 직원들, 오늘 청소하러 온 분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귀한 존재예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그리고 말이죠. 할머니는 경민이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오늘처럼 총지배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후 4시 행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경민이 돌잔치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니 제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 당연하지. 우리 경민인디.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정말 배운 게 있어요. 할머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게 됐어요. 회장님이 제일 부자 아니에요? 또 누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이 많은 게 진짜 부자더라고요.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했어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중에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부자가 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어서라는 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 친절하게 대해주신 손님들,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이웃들, 지금까지 함께 일해준 직원들. 여러분이 제 진짜 재산이에요.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경민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준호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서로 존중하는 문화, 그걸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습니다. 좋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머니는 김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함께 물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김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회관 정리를 도우며 세종호텔 총지배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디에? 다음에 저희 호텔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셔야죠.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저는 시장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도 근디 총지배인. 할머니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호텔이 정말 좋은 곳이 되려면 저 같은 사람만 잘 대접하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청소하는 분도, 요리 보조도, 경비 아저씨도, 그리고 초라한 옷을 입고 오는 손님도 모두를 똑같이 귀하게 대해야 진짜 프리미엄 호텔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회관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경민이를 안고 마지막 정리를 마친 뒤 회관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김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갔어요?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김민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용서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는 무슨, 자네가 스스로 용서받을 사람이 된 거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회장님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그래요. 근디 말이야.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직 일자리 못 구했으면 여기 한번 연락해봐요. 이게 옥순 유통 인사팀이야. 내 이름 대고 전화하면 면접 기회는 줄 거예요. 물론 실력은 자네가 보여줘야 하지만. 김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왜 안 돼? 자네는 이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잖아.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회장님, 김민지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꼭 알아요. 자네는 할 수 있어. 할머니는 김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경민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힘들 때 도와준 이웃들, 함께 성장한 직원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을 함께 축하해준 모든 이들.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과의 인연은 평생 가는 거야. 할머니는 잠든 경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경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돈이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근디 한 가지는 꼭 물려주고 싶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재산이란 걸. 그걸 알고 산다면 너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거야.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그날 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떠올렸습니다. 세종호텔 총지배인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직원 명단을 하나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구나. 김민지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박옥순 회장의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 이번엔 제대로 하자. 옥순 유통 직원들은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정말 좋은 곳이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거든. 그리고 박옥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경민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하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3개월 뒤 세종호텔은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1위, 직원 만족도 1위를 동시에 달성한 것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한 기자가 총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하게 대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김민지는 옥순 유통 고객 서비스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고객을, 모든 동료를 사람으로 대하자. 그리고 박옥순 할머니는 여전히 매주 시장을 돌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순이 언니, 경민이 잘 크고 있어? 그럼 잘 크고 말고.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어. 할머니 닮아서 씩씩하겠네.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박옥순 할머니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